자, 이번에는요. 미래통합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수통합 삐걱거렸죠. 그동안 진통 끝에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황교안, 유승민 총선 사흘 앞둔 어제 뜨거운 포옹을 했다. 근데 이 제목 보세요. 뜨거운 포옹하면 이렇게 그냥 쓸 텐데 굳이 따옴표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포옹했을까요? 옆에 사진이 있네요. 이렇게 그러는데 뭐 이렇게 사진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뜨거워 보이지는 않는데 표현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내용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 견제해달라. 유승민 수도권 참패 위기감 속에 유세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내용 좀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두 인물이 만난 게요 정말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26일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잔식 투쟁 중이던 황 대표를 유 의원이 위로 방문한 지 138일 만에 만난 거랍니다. 그동안 통합 논의를 했잖아요. 통합 논의도 하고 뭐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만난 겁니다. 138일 만에. 올 초 보수 통합 과정에서 회동이 불발됐던 두 사람은 위로 갑니다. 통합당 출범 이후에도 만나지 않았지만 수도권 총선 참패 위기감 속에 결국 마주하게 됐다. 이 기사를 쭉 읽다 보면요. 이거 뭔가 마지못해서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느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 그럼 정말 그런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가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외교 없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없어졌습니다. 산무 정권,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집권 초기부터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다가 지난 3년 대한민국 망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희 미래통합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 방금 소개했던 기사 그리고 영상을 좀 봤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각자 얘기를 합니다. 최규철 편집위원, 네. 좀 미리 뭐 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라 그랬는데 이 질문도 제가 같이 할게요. 138일 만입니다. 여태 안 만났습니다. 결국에는 급하니까 만났다. 이런 인상을 확 줍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이름 예. 보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예. 통합은 벌써 그 겨울에 했는데 예. 봄이 돼도 통합을 안 하고 예. 그럼 선거 끝나고 미래에 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인가. 당 이름을 보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여태까지 보수 통합을 그냥 명목만 했지 여태까지 정말 통합 안 하다가 예. 어제야 통합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겠나. 예. 미래통합당 이름 지은 것은 미래통합하라고 미래통합당 이름 지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도 하던데 예. 통합이 굉장히 사실 늦었습니다. 어제 만난 것 자체도 오늘 크게 예. 주목도 끌지 못했고 예. 참 많이 늦었다는 뭐 만시지탄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늦게 만났다가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서 조금 통합의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을 미리 발휘하셨으면 예. 많은 분들을 안고 지금 선거는 단체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전 혼자 치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별로 주목을 못 끌지 않습니까? 예. 황교안 대표 혼자서도 절대로 못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단체전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지지율이 높은 것은 각 지역별로 간판격의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그 지역에서 세몰이를 예. 하는 겁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실수한 것은 혼자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승민은 어디 포스터로 가라. 그럼 김병준 어디 포스터로 가라. 예. 홍준표는 어디 포스터로 가라. 예. 이러한 역할 분담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통합의 가치였고 통합의 힘이었는데 예. 그것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죠. 어제 청계천에서 결국 두 분이 만났는데 예.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미리 만나고 미리 많은 사람들이 예. 모여서 10명씩, 12명씩 이렇게 새몰이를 했더라면 했던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남은 이틀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늦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예. 평가입니다. 이용희 변호사. 뭐 이용희 변호사는 불가근 수였는데 제가 이 질문도 좀 곁들여 볼게요. 선거 끝난 뒤에 이 두 인물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관계일까? 뭐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썼는데 예. 결국은 불가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이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일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당명도 예.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이 가치도 예. 과연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결국은 유승민 의원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통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 전까지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라든지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고 예. 게다가 이제 황교안 대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포옹이 늦어진 원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예. 통합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고 유승민 의원 본인도 여기서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칫 말만 통합이라고 해놓고 예. 속 좁게 뒤끝 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예. 두 분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선거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어떤 친박 부분의 어떤 서로 간의 의견이라든지 예. 결과적으로 새로 이제 구성이 되는 21대 예. 국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인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서 유승민 의원이 예. 스스로의 이제 포지션을 차지해 예.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한 어떤 지붕을 예. 한 우산을 쓰고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기억을 돌려보니까요.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도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확대해서 줘야 된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무슨 소리냐. 포퓰리즘이다. 강하게 받아쳤죠. 이런 게 총선 이후에 과연 어떤 생각의 차이잖아요. 이거는요. 어떤 관계 설정에 영향을 줄지. 이것도 또 정치권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친 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는요. 황교안, 이 정부가 테러할지도 모른다. 백원우,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아닙니까? 통합당은 쓰레기 정당. 이런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경쟁 관계지만 상대 정당에 대해서 쓰레기 정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야 총선 막바지 이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테러를 할지 모릅니다. 이미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비통당입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정당, 저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에요. 청와대 근무한 지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지원 유세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윤경호 의원님, 이 정도 되면은 상대 정당을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이거는 적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심리학에 나오는 확증 편향 얘기할 때요. 예. 그걸 기반으로 미국 선거를 분석을 한 예. 어느 미국 정치학자의 과거 20년 정도의 미국 예. 선거를 보니까 이미 거대 정당 민주당, 공화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속해 있는 열성 당원들은 예.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데 동의한 조사 응답자가 37%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도, 그러니까 이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선거에서 예. 상대를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예. 뭐 투표 방해 또는 매표, 예. 거짓말, 상대에 대한 협박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지금 얘기에 미국 상황이 그렇다는 미국입니다. 거죠. 우리도 저는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행태 중에 하나다. 이런 게. 예. 백원우 전 비서관의 얘기가 예. 이제 대중들을 놓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영향력이 클 거고 예. 그다음에 파급이 지금 큽니다. 예. 그러나 조금 더 따져보면요. 저는 황교안 대표와 백원우 전 비서관이 급이 같지는 않잖아요. 예. 지금 당에서. 어. 황교안 대표의 저 얘기는 예. 상당히 무리한 발언이다. 전 근거가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함부로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짐작을 해보면 오세훈 후보에게 칼을 들고 예. 달려갔던 흉기를 들고 달려갔다 저 예. 막았죠. 50대 가까스로 남성 막았습니다. 경찰에게 제압이 됐었던 그 사건이 나왔는데 그 사건이 사실 그렇게 크게 그 이후에도 예. 뭐 배우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느 당과 연결이 돼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이고 당 예. 대표인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예. 전 이건 뭐 막말이나 상대하당 공격 이런 걸 떠나서 예. 책임 있는 자세라는 측면에서 전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라는 점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예. 앞으로 이제 선거 뭐 내일하고 예. 이제 모레 내일 지나서 이제 모레 투표니까 내일까지만 유세잖아요. 예. 백원우 비서관처럼 저런 얘기는 아마 곳곳에서 더 나올 수 있다.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에 대한 공격. 그게 그렇게 자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특정한 층, 상대 당 이런 거에 대한 공격과 달리 차명진 부천에서의 후보는 예. 그건 우리 사회의 정말 가장 큰 아픔의 당사자들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 전체 선거판을 흔드는 거고요. 예.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의 얘기 이런 거는 예. 제가 보기엔 선거판에서 아마 내일도 또 이런 얘기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도처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유권자들이 판단하셔야죠. 김사일 평론가. 네. 아무튼 이 기사는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무리수 이런 주장. 그러니까 정부와 테러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경쟁 정당을 쓰레기라고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표현하는 거. 이걸 무리수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실 유권자들은 혐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소가 먹은 물, 뱀이 먹은 물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인에겐 그 물이 말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소 같은 정치인이 그 하는 말은 예. 국민에게 우유처럼 다가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막말로 뱀 같은 정치인이 만약에 막말로 이렇게 한다면 네. 그거는 뱀 같은 정치인이 돼서 국민에겐 도구로 다가가는 말이 될 것이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들이 본인에게는 독이 되고 그렇게 되고 하겠지만 다른 후보들한테는 또 힘이 되기 위해서 했지만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그리고 다른 후보에게는 오히려 감염병처럼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들이 정치인들이라면 예. 다시 한번 그 말의 중요성, 나의 말이 정말 소가 먹은 물처럼 예. 될 것인지 뱀이 마신 물처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실은 네거티브 상대에 대한 극한 비판 이런 게 항상 지적이 됩니다만 이번 총선 때는 조금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 많이 좀 계십니다.